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이 복지관 사정으로 인해 갖고서 이 역지지지 10분 특강이 없었지요. 기다려 주시기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재미있을 터인데요. 네,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어린 천재 김시습 이런 얘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습을 하면은 대개 우리나라 사람은 다 압니다. 아는 것이 어떤 쪽으로 아느냐 하면은 단군 임금님의 임금 자리를 뺏은 세조 임금님에게 반대를 해서 단종을 다시 복위시키려고 하는 그 단종의 신하들을 처형한 그 사건이, 그것 때문에 사육신이라고 하는 6신하가 생기고 생육신이라고 하는 6신하가 생기는데, 사육신 6은 죽은 신하이고 살아있는 6신하는 살아있는 중신인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사람이 김시습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시습은 여기 있는 것처럼 1435년에 태어나서 1493년에 돌아가셔갖고서 세상에 58년 동안 계셨는데, 김시습 1435년은 세종 17년입니다. 세종 임금의 거의 말세, 마지막 때에 거의 비슷해 가 있는 그런 때고, 돌아가신 때는 성종 24년입니다. 성종. 그러니까 김시습은 세종 때 태어나서 문종, 단종, 예종을 거쳐서 성종대 거의를 다 살았습니다. 이 김시습은 아주 그 별명이 오세라고 합니다. 오세. 요게 오세 하는 것은, 요건 5오자가 아니고 깨달을 오자입니다. 진리를 깨달았다 할 때 이 오자를 쓰거든요. 5살에 진리를 벌써 깨달았어요. 오늘 이야기는 이 5살의 진리를 깨달은 그 김시습의 그 천재성을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김시습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도 같이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중흥사라고 하는 것은 저 도봉산 산기슭에 있는 절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과거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김시습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날아왔는데, 그게 뭔 소리냐 하니까 단종 임금을 폐위시키고 세조가 임금이 됐다 하는 얘기예요. 그 소리를 들은 김시습은 에이, 이따위 세상에서 벼슬을 해서 뭘 하느냐 하면서 책을 탁 덮고는 그때부터 그 산에서 절에서 내려와 갖고 세상을 천국을 주유하면서 자기의 그 맺힌 한을 이렇게 글로도 풀고 시로도 풀고 뭐 이러다가 이제 그 경주에 가면은 금오산이라고 하는 그 금오산에 가서 작은 집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글도 쓰고 소설도 쓰고 하면서 지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를 안 드렸군요. 사육신이 세조의 벌을 받아갖고서 능지처참형이 돼갖고서 온 팔 다리를 다 잡아 뜯어갖고서 저 노량진 한강변에다가 버려진 것을 김시습이가 죽음을 각오하고 가서 그것을 다 수습을 해갖고 지금 노량진 변에 있는 사육신 묘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장사 지내줬어요. 그때 역적의 시체를 수습을 해주는 사람은, 그거는 잡히면 그냥 죽는 법인데도 그것을 두렵지 않게 생각하고 가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저 금오산 산방에 가서 있으면서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이 금오신화라고 하는 소설인데, 그 금오산 그 산실에서 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니겠냐라고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오신화에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신화 이러는 것처럼 귀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토속신앙의 귀신 사상을 연구를 하려고 하면은
그 금오신화를 한번 읽어보면은 영이란 게 뭐고 음기가 뭐고 양기가 뭐고 세상에 있는 모든 도깨비들의 속성 이런 것들이 쫙 나와 있는데 그것들이 작용하는 것을 중국의 이야기를 따다가 우리나라 이야기로 바꿔 갖고서 쓴 소설이 금오신화입니다. 한 6편인가 7편이 한 책에 이렇게 모여져 있는 그런 책이 금오신화인데 상당히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토속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기에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세 번째, 이 5살, 김시습이가 5살 때 천재라고 하는 소리를 세종임금님이 들으시고 한번 만나보고 싶으셨던가 봐요. 그래갖고 세종임금님 앞에 5살 먹은 김시습이 와서 딱 앉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세종임금님이 김시습을 떠보니라고 이렇게 한 화두를 던집니다. 백학무어 청송지상이다. 이렇게 옆에 뜻이 뭔가 하니까 백학, 흰학, 학은 원래 흰 거지요. 흰학이 춤을 춘다. 어디에서? 청송지상, 푸른 소나무 위에서 학 한 마리가 춤을 추고 있네. 이렇게 화두를 턱 던지니까 그걸 받아갖고 김시습이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황룡번업 벽해지중 그랬어요. 황룡번업 벽해지중. 그게 황룡, 푸른 누런 용이 번뜩인다. 막 이렇게 뒤치고 저리 뒤치고 막 바다에서 이렇게 뛰노는 걸 벽해지중. 넓은 바다에서 넓은 바다 가운데 황룡이 이렇게 춤을 추고 있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대단하죠? 원래 이 시로 갖다가 할 때는 대꾸라 그래갖고서 서로 짝을 맞아야 돼요. 보세요, 한번. 백학은 흰 학이죠. 황룡, 누런 용이에요. 용은 누구를 나타냈어요? 임금을 나타낸 거. 학은 흰 백학이라고 하는 것은 선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선비는 원래 흰옷을 입었으니까 백학도 흰옷을 입었잖아요. 그게 하나는 백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는 황룡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꾸가 맞죠? 하나는 춤춘다 하는 얘기고 하나는 번뜩인다고 하는 것은 춤춘다의 변형일 뿐이에요. 똑같아요. 그다음 어디에서 부사를 썼고 조사를 썼고 벽해지중, 여기는 청송, 푸른 소나무 위나 넓은 바다 가운데나 똑같잖아요. 그게 얼마나 이쪽에서 얘기한 거에 이쪽에 대꾸를 잘 해갖고서 격에도 쫙 들어맞는 답변을 했다고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봐도 기똥차잖아요. 5살 먹은 어린아이가 세종대왕의 그 학문 앞에서 이렇게 맞장구를 뜰 수 있다는 건 이건 참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걸 놓고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갖고서 이렇게 평을 해요. 세종 임금이 백학무어 청송지중 하는 것은 젊은 청년에게, 젊은 소년에게 앞으로 어떤 삶의 자세, 어떤 학문하는 자세로 살아라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렇지요. 예. 흰 백학은 푸른 소나무 위에서, 푸른 소나무는 뭐예요? 큰 꿈이란 얘기예요. 큰 꿈을 품고 너는 공부를 해라, 이런 얘기였고, 김시습은 황룡, 그건 임금이죠. 황룡, 임금님은 벽해지중, 이 넓고 넓은 세상을 다 당신의 뜻으로 이렇게 치면서 정말 덕스러운 임금이 되십시오 하는 성군지덕을 나타낸 것이다. 시도 하지만은 시가 의미하는 바도 이렇게 참 격을 갖추었다. 이렇게 해서 정말 5세에 이런 일을 하다니, 그런 이제 그 감탄이 우리는 김시습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김시습에 대해서 역사는 그냥 잊지 아니하고
선조 임금 때 이율곡 선생을 통해서 선조가 임금님이 명령을 합니다. 우리 선조 중에서 김시습이라고 하는 천재가 있는데 저 사람을 연구를 해갖고 좀 하나의 문집을 좀 만들어봐. 저 사람이 뭐 그래갖고서 그 명령에 따라서 율곡 선생님이 김시습전이라고 하는 책을 내기도 했고요. 그 후에 학문을 좋아하는 정조 임금님이 김시습을 너무너무 흠모하고 사랑해서 자기 임금 때에 추전을 해서 영의정이라고 하는 행한 건 아니지만 영의정이라고 추전 영의정을 만들어서 그 김시습을 기렸다고 합니다. 공자님께서는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가르치지 않아도 나면서부터 다 알고 나오는 사람. 그게 생이지지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배워서 아는 사람. 학이지지자. 세 번째는 배워도 모르는 놈이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나는 생이지지자는 아니야. 난 나면서부터 아는 건 아니야. 나도 배워서 아는 거야. 이제 이렇게 자기를 겸손하게 낮췄지만은 이 참 김시습 같은 사람도 어쩌면은 5살에 이런 천재성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생이지지자가 아니겠냐. 참 오늘날 천재를 갈구하는 세상에서 참 그리운 사람이 김시습이다. 그 죽음을 무릅쓰고 나라를 사랑한 그 사랑도 오늘 이 세대가 본받았으면 하는 사람이다 생각돼서 김시습을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